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여러분 실제로 글을 쓰시는 에디터 창이 있죠. 간과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부터 다시 짚어보는 영상이다. 뭔가 또 숨어있는 꿀팁도 나올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꼭 시청 부탁드리고요. 영상에 좋아요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이랑 동영상 같은 거 첨부하는 방식이랑 저 마이박스가 뭔지 궁금하고. 여기 사진, 동영상 이 두 가지를 클릭해서 파일을 직접 폴더에서 찍어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방법이 있는데 사진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사진은 그냥 여러분 가지고 계신 폴더에서 콕 찍어서 그냥 드래그해서 쭉 가지고 오면 된다. 근데 동영상은 그렇게 안 돼요. 동영상은 드래그 앤 드롭이 안 되고 파일을 폴더에서 콕 찍어서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마이박스는 구글 드라이브와 같은 기능입니다. 근데 그 기능을 에디터 안에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평상시에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은 것들을 네이버 마이박스 앱이 있어요. 거기서 자동 업로드 이런 것들을 해두면 이렇게 PC에서 내가 글을 쓸 때도 바로 콕 집어서 불러올 수 있다. 나는 주로 스마트폰으로 다 찍어. 그리고 스마트폰 블로그 앱에서 사진을 올릴 때도 있고 PC에서 올릴 때도 있어. 이렇게 여러 기기에서 여러 환경에서 하는 편이야. 그런 분들한테는 이 마이박스가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겁니다. 세병원님 너는 써요? 저는 안 씁니다. 왜 안 쓰냐? 저는 대부분 카메라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쓰지만 이거 생각보다 잘 활용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 옆으로 보겠습니다. 스티커 인용구 구분선. 스티커를 찍으면 이쪽 오른쪽에 말 그대로 스티커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네이버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스티커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이거 이모티콘이야. 여러분들 카톡 주고받으실 때 이모티콘 막 뭐 이상한 거 하잖아. 흉내를 못 내겠네. 그런 것들을 에디터 안에 너트에 조금 크게 넣는 겁니다. 칭찬 도장 꾹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를 살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끝으로 쭉 가면 OGQ 마켓 발음도 힘들어. 여기다가 이제 창작자분들이 제작을 해서 올리면 우리가 이런 것 하나하나를 마음에 드는 거 이제 사는 겁니다. 한 번 사놓으면 기간제가 아니라 그냥 쭉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괜찮은데 하는 거는 사서 써도 된다. 그래서 구매하고 나면 여기서 새로 고침 버튼 누르면 구매한 게 나옵니다. 이렇게 저는 이거를 되게 즐겨서 쓰거든요. 이렇게 번호 있는 거. 주로 이제 맨 앞에 1, 2, 3, 4, 5, 6 이런 것들 쓰는 편이에요. 어떨 때 소제목 구분할 때.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콕콕 들어간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모티콘처럼 움직이는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없고 있었나?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움직이는 거죠. 아 됩니까? 오 그러네요. 움직인다. 와. 아무튼 움직이는 것까지 이렇게 가능하다. 적당히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쪽 오면 내 커서 내가 지금 어느 줄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서 여기 플러스 버튼으로 얘가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이 위로 매번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 불편하니까 자주 쓰는 것들을 이 플러스 버튼 누르면 바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인용구를 볼 수가 있는데 인용구는 여기 보시면 내용을 입력하세요. 출처 입력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글을 쓰면서 블로그는 일종의 게임이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레벨을 올려가자. 출처, 세수하면 이병헌. 이렇게 어떤 명언 같은 거를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잘 안 쓰죠. 대부분 인용구는 어디에 많이 쓰느냐? 소제목을 만들 때.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따옴표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 프레임, 포스트잇, 말풍선, 뭐 버티컬 라인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다 어떤 내용과 문단과 문단을 구분하기 위한 소제목의 역할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내가 내용을 특별히 강조를 하고 싶어 라고 할 때도 요건 쓰기 굉장히 좋은 겁니다. 많이들 활용하시면 좋아요.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남발하면 안 좋다. 그 옆으로는 구분선이 있는데요. 주로 문단과 문단을 구분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짧은 거부터 긴 거, 굵은 거, 점선, 뭐 이렇게 슬래시 표시, 내용과 내용을 구분하는 용도로 쓴다. 그래서 스티커, 인용구, 구분선 이 세 가지는 제가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죠. 남용하지 말라. 그 말은 뭐야? 이 세 가지를 적재적소에 적당한 횟수로 넣으면 뭐가 좋아지느냐? 가독성.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도 넣어보고 저렇게도 넣어보고 하면서 여러분의 스타일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장소 기능입니다. 이렇게 장소를 누르면 검색을 할 수 있게 나오고 어떤 특정 장소, 지금 네이버를 검색을 해봤는데요. 그럼 메뉴에 나오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추가 눌러봐요. 여기 들어왔네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 에디터 창 안에 우리가 방금 검색한 네이버 본사 지도로 첨부가 된다. 이런 기능인데 내 블로그로 유입될 수 있는 퍼널을 늘리는 거예요. 내가 장소를 추가를 했기 때문에 누군가 네이버 지도에서 혹은 그냥 네이버 검색하면서 이걸 검색을 했어. 지도 정보가 궁금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어떤 맛집 검색했는데 갑자기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이 떠.
그런 것들이 다 얘를 넣기 때문에 얘가 연결이 되어서 거기에 검색이 걸리는 거다. 그럼 결국 내 블로그에 유입되는 게 그만큼 늘어나겠죠. 마찬가지로 남용하면 안 된다. 근데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 싶으면 여러 개를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발하지 말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어떤 코스를 1번부터 5번까지 소개를 하는 컨텐츠를 썼다. 그렇다고 해서 1, 2, 3, 4, 5 지도를 다 넣을 것이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스팸성으로 오인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나의 플레이스를 내가 소개할 때 그때만 넣자. 그 옆으로 보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는 말 그대로 URL이에요. 그 링크를 블로그 에디터에다 넣을 수가 있다. 근데 매번 여기다가 버튼을 눌러서 넣을 필요 없고요. 그냥 링크를 복사한 뒤에 여기다 컨트롤 CV 하면 된다. 이렇게 어떤 링크를 복사를 했죠. 그리고 에디터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지금 뺑글뺑글 돌아간 다음에 www.youtube.com 이렇게 나오죠. 링크를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밑에는 이 링크 자체에 하나의 썸네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블리니 분들이 처음에 실수하시는 게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이렇게 가버려. 그냥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지우세요. 링크를 지우면 깔끔하게 얘만 남죠. 가독성 때문에도 그렇고요. 방금 글자가 깨알같이 써 있었잖아요. 그 글자들도 검색 시스템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 링크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나요? 네이버는요, 링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렇게 네이버라는 블로그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네이버 쇼핑도 있고 지식인도 있고 카페도 있고 네이버의 서비스들 있죠. 그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중에 요만한 게 블로그야 지금. 근데 내 블로그에다가 링크를 넣었는데 방금 설명한 이런 네이버의 서비스들 링크를 넣을 수도 있고 네이버가 아니라 전혀 다른 플랫폼인 유튜브로 나가는 링크를 넣을 수도 있죠. 과연 네이버가 이 링크를 좋아할까요? 그닥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링크를 넣었다고 그러면 넣으면 다 적품이 돼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링크를 넣어서 막 폭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그런 카더라가 있던데요. 말 그대로 카더라입니다. 왜냐하면 링크를 넣을 때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맥. 링크를 많이 남발을 해서 저품질에 걸린 블로그들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걸 안 지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맛집에 대해서 진솔하고 담백한 후기를 썼어. 갑자기 생뚱맞게 마지막에 자기한테 어떤 이득이 되는 전혀 다른 내용의 링크가 갑자기 훅 들어가. 그럼 네이버가 그 문맥을 파악을 못 하겠냐고. 다 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네이버가 말하는 스팸 필터링에 걸리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카더라가 생겨난 거예요. 즉 문맥에 맞는 정상적인 링크를 넣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이것도 너무 오남용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팁을 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 지금 이거는 예시의 링크라서 그런데 여러분들 처음에 블리니 때 포스팅 하다 보면 유튜브 영상 넣을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들어간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발행이 되고 나면 얘를 누르잖아. 유튜브가 새 창이 뜨면서 글로 넘어가요. 즉 네이버에서 이탈을 했죠.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영상을 들어가, 공유, 링크를 따요. 자, 복사했죠? 밑에다가 붙여 넣어봐요. 넣으면 마찬가지로 텍스트가 들어가고 뺑글뺑글 불러오는 시간이 걸렸다가 영상이 여기 썸네일이 바로 보이죠. 그리고 이제 텍스트를 지우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볼까요? 그러면 에디터에 딱 이렇게 들어가요, 썸네일이. 그래서 얘를 이제 포스팅을 발행을 하고 나서 보면 우리가 글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이 재생 버튼을 누르면 유튜브로 새 창이 열리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블로그 안에서 유튜브 영상이 재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썸네일 형태로 넣는 게 유리하다. 왜? 네이버 밖으로 안 나가잖아. 안 나가면서도 이 내용을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넣는 게 제일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링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은 바로 하이퍼링크. 이런 식으로 내가 클릭을 유도하는 어떤 멘트를 직접 씁니다. 새벽은 유튜브 바로 가기, 구독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콕콕.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글씨를 쓴 다음에 드래그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링크를 바로 넣는 건데, 그때는 이 메뉴에 있는 링크 이걸 쓰는 게 아니고요. 잘 보시면 텍스트든 어떤 사진이든 드래그가 되어 있는, 즉 선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작은 설정창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오른쪽 끝으로 쭉 보면 여기 있습니다, 링크 표시가. 글자 안에 혹은 내가 어떤 이미지를 선택했을 때 뭔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링크를 넣겠다, 그건 여기서 클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밑에 URL을 입력해 하세요, 얘가 따로 뜹니다.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 하고 체크 표시 클릭,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새벽은 유튜브 바로 가기. 아까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얘는 말 그대로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이거를 또 언제 많이 쓸 수 있느냐,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글을 쓰다가 예전에 나 그 내용 썼던 것 같은데 비슷한 거 있는데, 즉 또 다른 내 글을 참고하세요, 혹시 이쪽에 가서 글을 좀 더 보세요, 이런 용도로 내 글을 내가 링크를 넣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이런 하이퍼 링크를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클릭 유도 멘트를 넣을 수 있으니까. 내가 어떤 이미지를 넣었어, 이미지에도 링크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깨알같이 적어놓는 거야, 캡션으로. 캡션은 뭐냐면 이미지 밑에 조그맣게 넣을 수 있는 글씨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미지 클릭 시 뭐뭐로 이동합니다, 이런 멘트 보신 적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하이퍼링크 기능입니다. 그 다음 많이 쓰는 게 표입니다. 표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3 곱하기 3으로 이렇게 표가 나타나요. 플러스 버튼 누르면 이렇게 추가가 되죠. 그리고 오른쪽 칸 추가하면 여기도 이렇게 생겨난다. 셀을 병합하거나 행을 이렇게 분할한다거나 합치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엑셀의 기본 정도는 그래도 안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얼마나 어떻게 꾸미느냐 나름인데, 어떤 A와 B, C를 비교하는 내용을 쓴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하다. 꿀팁을 하나 본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병합을 한 다음 얘를 구분선으로 쓰시더라고요. 표를 제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표는 내가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내돈내산 기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돈 주고 산 내 제품이다, 뭐 그런 얘기죠. 실제로 내가 내 돈 주고 산 제품이나 서비스 리뷰를 할 때 이걸 콕 찍으면 이런 게 나타납니다. 최근에 내가 뭐 샀는지 다 나오네. 뭐 별거 숨길 거 없습니다. 아무튼 내가 산 것들을 구매 이력을 불러와서 그거에 관련된 글을 쓸 수 있는 건데, 거기에 인증 도장을 찍어주는 기능이야.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시는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산 것들 이거 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네이버 쇼핑이야. 네이버에서 산 것만 내돈내산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네이버는 이렇게 폐쇄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네이버가 아니라 뭐 11번가에서 샀어, 쿠팡에서 샀어, 이거를 영수증으로 뭐 인증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안 만들겠다 이거야. 네이버 안에서 산 걸로만 할 수 있습니다, 내돈내산은. 제가 얼마 전에 사무실에서 쓰려고 충전기를 하나 샀어요.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자, 내돈내산 인증 도장 콱. 그래서 내돈내산은 내가 이렇게 실제로 산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할 때는 되게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악용되는 사례가 너무 많은 거야. 체험단으로 포스팅을 하는데 내돈내산을 자꾸 갖다 붙여. 이걸 갖다 붙이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들어? 신뢰감이 들죠. 그래서 클릭을 유도해서 들어오게 만들죠. 그리고 전환까지 이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물건을 막 사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체험단 포스팅에다가 내돈내산을 찍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체험단에서 이걸 실제로 사라고 시킵니다. 뭐 이게 한 5만 원이 됐어. 그러면 포스팅 끝나잖아. 5만 원을 블로거한테 입금해 줍니다. 페이백 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악용을 하는 사례들이 좀 많습니다. 오른쪽 끝으로 쭉 가면 내 클립, 글감, 라이브러리, 그리고 마지막 템플릿이 있습니다. 템플릿은 말 그대로 정형화된 어떤 미리 갖춰진 양식 같은 거예요. 처음에 추천, 부분, 내 템플릿 이렇게 구분이 돼요. 협찬 리뷰를 찍어봅시다. 찍으면 이런 거예요. 어떤 특정 제품에 내가 협찬을 하는 리뷰를 쓸 때 처음에 하얀색 에디터에다 그냥 쓰려고 하면 너무 막막하잖아. 그래서 일종의 프리셋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 거다. 한번 쭉 둘러보면 뭐 이런 식이었어. 사진은 여기다 이렇게 넣으시고요, 여기다가 글자를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데, 여기서 보여지는 사진과 텍스트는 그냥 내용만 쏙쏙쏙 바꾸면 되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우리 씨앗이 분들 에디터에 적응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추천 템플릿은 말 그대로 추천인데 이걸 사람들이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현행화가 잘 안 되어 있고, 여러분들 하나하나 찍어보시면 알게 되실 텐데 다양한 디자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씨앗이 분들 접근하기 더 어려워. 텍스트가 이렇게 많은데 이걸 다 채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 쓰는 빈도가 많이 낮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에다가 살짝 버무려 가지고 이 템플릿을 그러면 씨앗이 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굉장히 좋은 꿀팁이 될 수 있는 활용법도 따로 나중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다 직접 만져보시면 이게 이런 거구나 싶으실 거예요. 결국은 내가 얼마나 익숙해지느냐의 문제입니다.